안녕하세요. 조세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해 인터넷 뉴스에서 특별한 분을 한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에너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통해서 에너지 민주화 운동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보삼 위원이십니다. 어쩌다가 우리 남해군하고 인연이 되어서 에너지 자립섬 남해를 꿈꾸는 남해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이사장직을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보삼 남해 에너지협동조합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우리 남해 국민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남해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보삼입니다. 남해 에너지협동조합이 언제 왜 만드셨어요? 일단 남해 에너지협동조합은 2019년은 원년과 같습니다. 올해 1월 18일 날 에너지협동조합으로서 좀 그 첫 발을 내딛었고요. 저희는 항상 꿈꿔왔던 남해 100% 에너지 자립성을 실현이라는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남해군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이익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좀 이루어낼 예정이고요.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자립성이 국내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실현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리 남해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는 한데,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이사장님께서 봐가고 계시는 남해군의 재생에너지 현황하고 전력 소비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현재 남해군은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은 약 10.2% 정도이고요. 태양광 발전 잠재량, 즉, 이용 가능한 양이 있는데요. 그걸 고려하면 태양광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3%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남해군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에 가정용 전기 약 54,000MWh가 저희 목표입니다. 이거를 100% 자립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무상 지원을 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남해 에너지 협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는 남해 에너지 자립섬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남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다면은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남해군 전체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약 46,700여 명 되는데요. 이중 가정용 전기 100%를 무상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라는 첫 번째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해군 전체 22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의 한 22개 마을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의 기치를 좀 세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유인거인 큰 섬하고 작은 섬 이렇게 계획을 두 개로 좀 나눴는데요. 조도, 노도, 호도 이 세 개의 섬에서 좀 해상 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섬의 가능성들도 실제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에너지 주민자치 실현,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복지라는 3대 에너지 주민 가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3대 에너지 주민 가치 실현이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저희 남해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남해 국민들과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완벽한 정보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용들을, 추진되는 내용들을 남해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지역 주민들과 남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남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참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해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 세부 사업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 환경관리 모델을 위해서 남해군의 에너지 전환센터 설립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해군 지역 에너지 총량 및 환경 총량 용량을 파악하고 에너지 자율성의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군 에너지센터, 남해군 에너지 전환센터. 정말 그 가슴 설레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남해 국민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이익이 국민들에 돌아가게 되나요? 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분 참여제하고 이익 공유제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지분 참여제는 그 각 마을별로 설치된 마을 발전소의 주민 지분이 최소 20% 이상인 그 지분 하한제를 좀 설정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이익 공유제는 남해 국민들이 그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정용 전기요금 보조를 통한 이익 나눔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보삼 이사장님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실은 우리 보물섬 남해가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또 에너지적인 이슈가 지금 몇 가지 대두가 되는 게 있어요. 예, 망웅산 풍력발전단지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서면의 IGCC 발전소, 소위 석탄 가스화 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동대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남해군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까요? 그 망우산 풍력 발전하고 동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좀 재생에너지 사업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3대 에너지 그 주민 가치와 세 가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없고 이익도 없고 이익 공유도 없고 단지 외부 사업자들만의 그들만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면 이런 사업들도 저는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그 IGC 경우에는 좀 되게 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일단 그 충남 태안 쪽에 그 태안화력이라는 곳에서 그 IGCC에 대한 그 실증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부발전이 주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2-3년 전에 좀 완료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 5월 3일 날 중국 및 이제 실증 완료되었다고 좀 보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사업성, 경제성, 환경성들이 아직 검증이 좀 되지가 않았고요. 만약에 이게 경제성이 있다면 그 서부발전이거든요. 태안화력은. 서부발전이 이동해 와서 하려고 하지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동서발전이 일로 와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험치가 중요하겠죠. 예. 경제성이 없으니까 서부발전은 이미 해봤지만 안 뛰어든 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우리나라 2년에 한 번씩 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현 정부가 그 미세먼지 국민적 이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탈석탄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국가 이행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재생에너지 2030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IGCC와 연료전지는 그 사업 대상 목표에 이미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사실상 반영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하고 IGCC가 사실은 그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는 되어 있었잖아요. 예,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지금 광양만권에 있는 지금 여수 산단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이제 17일날 그 환경부 영산강 환경청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수 산단에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그 미세 오염 대기질 측정치를 이제 다른 측정한 업체에다 맡기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금 조작을 해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이제 전부 그 검찰에다가 지금 송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또 우리 남해는 그런 것들을 비해서 정말 보물섬 남해로서 아주 청정한 남해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솔라 카운티 남해, 에너지 자립성,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남해 에너지 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그리고 참, 이 에너지 이 협동조합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예, 가입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그러면 저희 남해 인터넷 뉴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같이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남해 에너지 협동조합의 김보삼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남해의 IGCC가 이상하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해요. 그 말씀드렸죠. 2년에 한 번씩 그 전력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설비가 반영돼야지만 사업허가,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2년마다 그러면은 제가 중앙에서는 불조시켜라고 그러니까 환경부나 위에서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는 네. 걸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지가 가만해요.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네. 뭐, 오해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석탄 발전소를 하자면서 풍력 발전을 하지 말라고 해. 어디 사신 거예요? 어디든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원칙과 3대 주민 가치를 같이 이게 병행돼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저는 산무 사업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주민 없고 이익 없고 정보가 없는. 이게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익이 좀 돼야 되고, 내가 참여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내 사업이 되고, 서로 박수 치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풍력 발전기가 가까이 있더라도 이게 돌면서 내가 돈이 된다면요, 이 소리가 자장가예요. 근데 이게 나랑 상관이 없고 그러면 얘가 소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이게 사람이 어떤 사업을 보는 접근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같은 생각인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반대하는지는 알겠어. 왜 반대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제 남해 풍력 발전기를 하겠다는 쪽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해요. 하긴 하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 남해 군에서는 주민들 수기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빨리 이게 마무리가 돼야 국민들이 조합이 될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찬반이 갈려 있어서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지분 공유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 실제로 이렇게 지분을 20%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가중치를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를 판매할 때 더 판매 수익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 자체가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동네에서 관계를 끼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거든요. 30년 세월을 환경운동하면서 우리가 극명해 왔던 것이, 자본이 들어오면은 예. 그 지역의 공동체 훼손되는 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자본이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빨아서 가버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황폐화만 남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말씀하신 에너지 주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 거. 자치, 주민 자치.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생산하면서 그럼으로 통해서 또 수익까지 얻는, 이게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얘기를 잘 하시고, 저희 남해 에너지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 원칙이 지속 가능성 아닙니까?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토대를 깔고 이제 사업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많이 깨지는 거죠. 혹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해 에너지 협동조합은 민간 사이드잖아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일을 좀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해군 에너지 전환센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남해군에서 설치하고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 위탁 사업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군과 민이, 이제 행정과 민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토대도 될 수 있죠. 그 남해군 지역 에너지 전환 센터는 이게 정확하게 민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관도 아닌 딱 이렇게 반반의 영역이 섞여 있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이번에 그 에너지공단이라고 그 산업통상부 산하 국책기관인데요. 에너지공단 산하의 또 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할 그 지자체의 신재생 에너지센터인데 지자체별로 그 지역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것을 5개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사업 공고가 좀 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남해군이 나중에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된다. 우리 남해 같은 경우가 이게 주민들이 뭉치면 정말 잘 뭉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동기가 돼서 뭉치기 싫으면 좀 어려운데 좋은 안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이게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만든 그거 이게 돈이 내기 오면은 이게 이제 소음이 아니라 짜장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멋있는 표현이라서 아주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분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들은 에너지 연대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옛날에 남해 초대 민선 군수, 김두관 군수가 있을 때, 사실은 그때 풍향하고 태양광 발전된 이게 이제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태양비천, 광은 정말 태양의 도시라 그러는 광주시를 압도할 정도로 많았어요. 한 열흘 정도가 평균 많더라고요. 그리고 풍량이, 바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한철만 집중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거든. 그때 이제 저희들이 환경운동하면서 끊임없이 제안한 게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솔라 카운티 남해를 태양에 선물하자. 그랬는데 이제 다시 굳게 됐네요. 계속 녹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말씀 하나 더 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지금 미세먼지가 껴서 약간 좀 일조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게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기술이 점점 발달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경제성 풍속이라고 해갖고 7에서 8m/s 정도 돼야지만 이게 그 발전용 발전기가 좀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요새는 5m/s 이하일 때도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5m는 풍향, 바람, 풍속입니다. 풍속이. 예, 풍속이 5m/s 이하일 때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별로 없어도 돌아간다는 거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발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남해는 섬인데 네. 해안선 쪽으로 이렇게 풍력 발전기 설치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그 해안선도 좋고, 그거는 이제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에너지 자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것도 물론 자원 조사가 다 된 상황에서 얘기했죠.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기는 꼭 우리 주민들이 뭐 보존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는 우리가 또 다른 활용 계획이 있다 그러면 뭐 굳이 해안선이 아니고 해상으로 가도 되고 산으로 가도 되고 어디든지 상관없는 거죠. 대단히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 망우산 풍력처럼 많이 꽂을 필요도 없고요. 딱 필요한 수만큼만 있어도 주민들한테 이익도 공유되고, 뭐 가정용 전기 뭐 무상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주신 자료 보니까 남해 풍력 발전기 6기? 예, 6기면 가정용 전기는 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마을 발전소까지 좀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남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들은 전기를 공짜로 쓴다. 그렇죠. 가정용 전기 안에서 너무 강조해서 그런데요. 가정용 전기 안에서. 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술이 좀 발달되기 때문에 태양광도 요새 계속 기술이 발달했고, 예전에는 이제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빛을 받아서 전기로 이제 전환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한 14%였는데 요새 16%, 17% 점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태양빛을 받아도 발전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을 커버하려면 전 국토를 깔아도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이미 그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국토의 4%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전환 효율이 올라가면 지금 4%도 안 돼요. 아, 네. 전국 4%면 4%면 전체 국민 쓰는 전기를 다, 그 산업용까지 포함해서. 예, 다 포함돼서. 그런데 일각에서 저 친구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반을 깔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그 깜깜한 게 있어요. 아닙니다. 그 에너지 경제 연구원은 국책기관이라서요.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상당히 효율이 있는 태양광인데 그걸 좀 잘 활용하고 이제 문제가 남의 보물섬이라 그러고 이게 옛날부터 정말 신선히 살던 섬이라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게 이제 태양광이 너무 산발을 하니까 예. 우리 머리에 그 버점 난 것 같아요. 정말 산지 깎아갖고 말이지 이거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딱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잘 만들어 가면은 빛나는 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히 우리가 느낄 때 보면은 우리 그 장충남 군수님이 남의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에너지 자립성으로 가자. 본래 그 양반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 이제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 힘을 좀 받죠. 그런 것들은 같이 그 이제 민간 산학이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그 앞으로 지원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